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방송을 오래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전달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짚어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네. 그래서 전달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내서 그걸 안철수 후보한테 질문하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어제 토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수세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공세적 입장이고 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첫째 무상급식 관련해서 계속 첫 번째 질문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내곡동 땅 관련된 문제, 처가 관련된 땅 문제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공세적이보다는 수세적 입장이 더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이슈들, 의혹들에 대한 논쟁이 되면서 오세훈 후보한테 좀 불리한 점이 있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전달력이 약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말이 좀 그러니까 간단하고 간결하면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전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가지 뭐 복장이든 아니면 태도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토론을 잘 진행한 지점은 그래도 예전보다 좀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가 잘한 점, 미흡한 점 하나씩 좀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장혜찬 평론가님께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서울 시민들에게는 누가 더 마음을 좀 많이 얻었을까요? 사실 어제 토론을 저도 지켜봤는데요. 네. 딱히 쟁점이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이 말은 어제 토론 자체가 서울 시민들이 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판단하는데 크게 작용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토론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합당할 수 있다, 합당을 추진하겠다. 네. 이 발언이 훨씬 더 큰 화제가 되면서 물론 토론에서도 해당 주제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토론이 그 발언에 좀 묻힌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선방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안철수 후보 토론은 약점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오세훈 후보는 토론에 능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객관적인 점수를 매기자면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능수능란하긴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어제 토론 자체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 자체로 보게 되면 토론에서 뭔가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점수를 빼와야 하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잘했지만 다소 아쉬운 것이고 반면 토론을 막아내야 하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에서 몇 점 줬다, 몇 골을 내줬다 하더라도 네. 이게 큰 변수가 안 됐다는 것 정도로만 해도 지난번에 여러 이 선거의 토론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선방했다는 그런 자체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의 토론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이 합당 승부수를 이 중도층 유권자들 그리고 보수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단일화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토론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늘 언론들이 주목한 내용은 어제 토론 자체보다는 토론에 앞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이었는데요. 이번엔 이에 대해서 각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 토론에 앞서서 합당 카드를 내놨습니다. 자신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와서 서울시장이 되고 난 뒤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를 해왔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럴 거면 지금 당장 입당해라. 입당만 하면은 자기가 여론조사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문항 다 안철수 후보 측 내용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안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2번 지지층, 4번 지지층을 다 얻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합당이나 입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면서 합당 카드를 내민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기세가 좋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승리하고 두 가지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와 LH 사건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보수층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펼쳐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결집하고 있는 보수층에게 나도 범보수의 후보다.
내가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오히려 이 보수층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네. 국민의힘 합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장의 카드를 조금 일찍 꺼낸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토론이 끝나고 안철수 후보가 늦은 밤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두 곳의 유튜브와 이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공통점이 모두 보수 유권자들이 주로 보는 소위 보수 유튜브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안철수 후보 막판 이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수층에게 호소하는 전략. 나도 이제는 애매모호한 중도가 아니라 범보수 후보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전략이 먹혀들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져오면서 단일화해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일부 보수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왔던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는 30대 같은 젊은 층의 민심이 다소 떠나게 된다면 글쎄요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있어서요.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막판 승부수가 통할지 아닐지 단일화 경선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궁금한데 경선 결과로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좀 공세를 받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 바로 내곡동 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인 소유의 땅인데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확정된 그 시기를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이후였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고 난 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해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원래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인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이를 놓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 결국은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 당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 누구든지 양심 선언을 하는 순간 자신은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배수진을 쳤으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이 또 사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인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해명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본인이 또 그걸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실성이 일정 부분 떨어졌고 그러면서 네.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컨대 어제 이제 보도에 보면 국민 임대주택으로 원래 선정된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 때 한 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이제 국민 임대주택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처음 이제 지정이 된 건데 그걸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잘못돼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요. 국민 임대주택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면서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네. 국민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일단 개발 기간이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두 번째, 원래는 이 임대주택으로 지정해달라고 처음 요청했을 때는요. 환경부가 반대를 하고 서초구도 반대하고 네.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환경부 의견을 듣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 임대주택으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가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꿔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철회하고 첫 번째 네. 공문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게 결국은 환경부의 네.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땅을 개발해서 경제적 이익을 내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땅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토론에 나왔을 때 오늘 알게 됐다 하면서 이제 땅의 존재 얘기를 네.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두 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합니다. 국회의원 할 때 한 번 하시고 서울시장 돼서 또 하셨거든요. 두 번이나 재산 신고하면서 이 땅이 전 번지까지 다 기록돼서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랐고 보좌진이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그 재산 신고할 때는 꼼꼼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혹이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도리어 손해를 봤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양도할 때 그러니까 수용될 때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시세보다 실제 수용된 가격은 적어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 전에 2010년 기준, 그다음 2005년 기준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전문가의 말입니다. 3.5배 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네.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풀리고 개발 지역이 되면서 지가가 뛴 거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손해 보고 팔았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중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반론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 측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공문을 보낸 그 부분은 자신이 아니라 주택국장이 전결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던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것은 땅의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이 그 문제의 그 지구에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던지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시민들께서는 이 같은 내용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야권에서 한 명만 내자. 지금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해서 올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한 명의 후보를 등록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문항부터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무엇 때문에 지금 협상이 이렇게 계속 번복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문구하고 당의 명칭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적합도를 물어볼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 경쟁력 이 문제인데 오늘 결국 이제 또 합의를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게 도리 그러니까 독이 된 거죠, 네.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사실 지난번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3명이 3자 대결에도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근소한 차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게 이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정말 그 양보 안 하고도 충분히 본인의 힘으로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 본인이 양보했다가는 뭐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지율의 변화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충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안철수 후보가 불안함을 갖게 되는 거고 오세훈 후보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네.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굳이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해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꼭 후보가 돼야 되는 상황, 네. 이 상황을 가정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 양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오늘 협상을 타결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아울러 만약에 그렇다면 제대로 여론조사 문항 등등의 합의를 못할 경우 단일화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 이틀이라고 하지만 경선 여론조사 하루면 다 끝납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난 부산시장 경선할 때도 하루 만에 다 두 네. 업체가 끝을 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상의 문제 오늘 안에 합의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령 오늘 합의가 안 되어서 19일에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넘긴다 할지라도 진짜 마지노선은 29일입니다. 29일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기입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만 단일화가 성사되면 투표용지에 오세훈이나 안철수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만 적히게 됩니다.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는 다 누릴 수 있죠. 지난 아주 오래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투표를 이틀인가 사흘 앞두고 사퇴했어요. 그때는 투표용지에 심상정 후보의 이름이 남아있어서 네. 사표가 18만 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선거의 변수로 작용했습니다만 29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한 사람의 이름만 남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본인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네. 때문에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거고요. 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능한 빨리 이 승부를 내고 싶다는 그런 의지들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몇 가지는 적어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그리고 100% 무선이냐 유선을 포함하느냐는 큰 무리 없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경선을 했는지 또 금태섭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식으로 경선을 했는지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상당히 쉽게 해결된 문제인데 당명을 넣느냐 맞느냐로 지금 또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당명을 이름 앞에 넣자고 주장하고 네.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이름만 가지고 자웅을 겨루자고 하는데 사실 정치권 선거에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상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넣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한다면 네. 나머지 부분은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양보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양보의 단일화 룰 확정되는 모습을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